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2024년 최신 예상 출제 문제를 풀어보는 레전드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기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사회관계망 등과의 유대감이 감소합니다. 또한 역할은 축소되며 생산성은 감소하고 내향성과 경직성은 증가하는 것이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건강증진, 생활안정. 문제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학대를 받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 사례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문제 4.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문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 5.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맞는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먼저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문제 6.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위계적 성희롱 4. 시각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관계는 모두 말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정답입니다. 문제 7.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방에 불쑥 들어오고 사진을 찍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문제 8. 대상자의 침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A. 이불. B. 두껍고 무거운 것. 2. A. 이불 커버. B.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A. 베개. B.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A. 매트리스. B.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5. A. 시트. B.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며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재봉선이 있는 시트는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 9.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2.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5.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요.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아요.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를 감쌉니다. 문제 10. 수근관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2.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3.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4.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5.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수근관증후군에 걸리면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립니다. 문제 11.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국고 및 지방비 지원. 2. 의사소견서 발급.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4.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제 12.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2.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3. 이혼의 원인 무엇인지 물어본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도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꼭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13.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4.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4.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5.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와 옳고 그름을 다투거나 대상자를 탓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상자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 15.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맞는 것은 1.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2.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입을 때는 아픈 팔, 머리, 건강 팔순입니다. 문제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3.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4.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문제 17.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저체중 유지 2. 체중 부하 운동 제한 3. 항열전제 장기 복용 4.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5. 자외선 차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영양 결핍 등의 문제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지 않아요. 자외선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18.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1.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2.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3. 관절의 뻣뻣함 감소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이 되면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고 관절도 뻣뻣해지며 심장 근육의 수축력과 폐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문제 19.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4.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변을 지렸다고 해서 곧바로 기저귀를 채우거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설을 하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 20.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선망은 증상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병적 질환입니다. 주의력이 감소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정서가 불안정하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문제 21.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픔으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문제 22.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3.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4.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5.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의치가 느슨한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의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는 끼지 않게 합니다.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하고 식사 시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TV는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함으로써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3.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2.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3. 방 안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상행동에 대해 상기시키거나 설득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다독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 24.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2.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3.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유일한 초기 해결 방법은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하는 것입니다. 문제 25. 연화 능력이 떨어져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국에 말아 제공한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제공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제공한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유제품류를 먹일 때에는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유제품을 먹여야 합니다. 과일류는 숟가락으로 긁어 먹이고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 국물 등은 마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 26.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쪽은 1. A 왼쪽, B 오른쪽 2. A 오른쪽, B 왼쪽 3. A 오른쪽, B 오른쪽 4. A 왼쪽, B 왼쪽 5. A 양쪽 동시에, B 양쪽 동시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임마법건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벗기고인 A는 벗건, 즉 건강한 왼쪽. 입히고인 B는 임마 즉 마비된 오른쪽입니다. 문제 27.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물수건으로 닦고 마르기 전에 기저귀를 채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문제 28. 다음 중 대상자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한다. 2.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3. 건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탈수 시간을 늘린다. 4.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봉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봉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하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문제 29.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 눈썹 치켜 세우기 2. 지나친 머리 끄덕임 3.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4. 대상자보다 높은 눈높이 5. 눈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고 시선은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지나친 머리 끄덕임, 눈 마주치지 않기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문제 30. 다음 중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면도 후에 로션을 살살 두드려 발라준다. 2. 면도 전에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준다. 3.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으로 발라준다. 4. 면도 중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지혈해준다. 5. 면도 후에 차가운 수건으로 덮어 피부의 탄력을 좋게 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면도 후에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를 때는 살살 두드려 바릅니다. 면도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줍니다. 면도 중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에는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깨끗한 거즈나 천을 상처 위에 올려놓고 약간의 압력을 가해주면 됩니다. 문제 31.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손으로 약하게 짬 2.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3.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4. 약한 햇볕에 말림. 5.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해당 세탁 표시는 손으로는 약하게 짜고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32.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엘리베이터를 탈 때 2. 평평한 길을 갈 때 3. 오르막길을 갈 때 4. 내리막길을 갈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문제 33.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 개인 판단으로 돕는다. 2.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3.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족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제 34.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4. 팔짱을 끼고 앉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대할 때는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 자세를 취합니다. 너무 긴 침묵, 시선 고정, 손가락 지적, 팔짱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문제 35. 다음 중 휠체어의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는 1. 타이어 2. 발받침 3. 손잡이 4. 팔걸이 5. 시트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은 타이어입니다. 잠금장치는 타이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며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 36. 다음 중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패류는 뜨거운 물로 잘 씻는다. 2.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놓아도 된다. 3. 살균이 안 된 우유는 소금을 넣어서 먹는다. 4. 생육과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지 않고 보관한다. 5.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섭씨 74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육류, 가금류, 생선류, 달걀 등은 중심 온도가 섭씨 74도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어패류 등을 먹을 땐 조리 전에 수돗물로 세척하고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살균 우유는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살균 우유보다 150배 많습니다. 살균이 안 된 우유에 소금을 타서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제 37.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 2. 새로운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3.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문제 38.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손등에 출혈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1. 멸균 거즈를 대고 눌러준다. 2. 압박붕대를 꽉 조여서 감아준다. 3. 온찜질을 하여 통증을 완화하여 준다. 4.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으로 고정시켜준다. 5. 소주로 소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막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사용하여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멸균거즈, 수건 등의 물건을 사용해 압력을 가해 피를 응고시켜 지혈을 도와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닿는 물건은 상처를 통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청결한 상태인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39.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련 시 대상자를 꽉 잡아준다. 2. 혀를 깨물지 않도록 수건을 입에 물린다. 3. 보통 경련은 5분 정도 지속되므로 기다린다. 4.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다. 5. 침이나 거품 등이 입안에 있을 시 수건으로 닦아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주변에 뾰족하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려줍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경련은 15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 40.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과도한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합니다. 전립선 절제술, 항고혈압제, 유방절제술, 뇌졸중 등은 성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1.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뺄 때 2. 자동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를 충전할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문제 42.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 내 압력을 높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방광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43.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줍니다.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변기를 데워두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문제 44.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으면 우리 몸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문제 45.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득하거나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독이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합니다. 문제 46.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고 잘 흘러내려가도록 대상자를 앉혀주거나 앉기 힘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혀야 합니다.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가 적절합니다. 영양액이 역류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문제 47.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약 처방이 변경된 경우 이전 약은 폐기하고 새로운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약은 계속 복용해야 하며 처방약의 용량은 꼭 지켜야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 48.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의 치료 및 예방법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49.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며 스테로이드는 치료기간에만 복용하고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50.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손해 손상 시에는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좌측 뇌 손상 시에는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51.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독감이라고도 불리우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질환입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1회 접종,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입니다. 문제 5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합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씻고 공복 시, 식사 직전과 직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하며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한편 대상자의 발끝에 물을 묻혀 온도를 느껴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53.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장실에는 응급 상황을 알리는 응급벨이 설치됩니다. 어지러우면 응급벨을 누르라고 합니다.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열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시에 슬리퍼는 안 됩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장실 표시는 눈높이에 맞추어 하고 야간에도 표시등을 켜두어야 합니다. 배설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으므로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